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는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저녁 6시 30분입니다. 두산중공업. 일단 두산중공업도, 괜찮은 기사가 좀 나와줬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좀, 왜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들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은 상황들이긴 하죠. 추세를 살짝 밀집되는 추세들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기 이평선까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장기 이평선까지는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장도 안 좋은 상황들이니까 시장도 안 좋은 상황들이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오늘 매도를 하다가 기간은 장중에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를 했는데 장 끝나고 2시 막 3시까지 매도하는 모습들 보여주다가 3시 반 딱 장 끝나고부터 매수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금융 투자고 6시에 기간에서 순매수로 돌아섰네요. 약간 기간에서 순매수로 또 표시가 됐는데 장중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장중에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장 막판에 그래 오늘 내일 좀 반등이 좀 나와줄란가 장을 지금 예측을 못하는 장세예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시장이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구독자 방에 정보를 좀 올려드렸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공모를 하기 위한 기관의 자금들, 그리고 개인의 자금들, 외인의 자금들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패시브 자금들도 지수를 추종하려고 하는데 시가총액 3위를 따라가야 되니까 자금을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면 팔 수 있으니까 보호예수에서 확약하는 게 좀 비율이 적다 그래요.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나서 여기에 따른 영향들 시장을 일단 좀 참고로 해서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변수로 좀 작용이 돼서 좀 불확실성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자금들 좀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게 있어요. 그 설 연휴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연휴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 계속 그 전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들이 진행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를 해보는데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확히 따지면 이제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추세적인 상승세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살짝 들어요. 자, 두산중공업이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다 그래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과언은 아닌데 이게 신주수권 상장이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내용들을 좀 보니까 자, 보통주 추가 상장 그러니까 신주수권 증권 지금 이제 유상증자가 남아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유상증자가 남아있는 상황들이고 유상증자를 하려고 지금 1차 가액이 권리락 이제 다 되어 있고 권리락 다 이제 신주수권 배정 다 받으셨을 거고 1차 가격이 16,000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보통주 추가 상장을 한다 그래요. 83만 주. 이게 날짜가 보면은 배당 기산일, 증자 방법, 상장일이 내일이에요. 내일이에요. 근데 가격을 보면 가격은 14,900원이죠. 14,900원. 근데 지금 주가가 19,800원이에요.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신주유수권 워런트 가지고 계시는 분들, 뭐 BW, 뭐 CB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신주유수권 행사를 좀 해서 이 날짜들 발행일이 이렇게 있는데 내일 이 주식들이 보통주에서 신주주권으로 좀 상장이 되다 보니까 추가 상장이 되는 시간에서 또 다른 이 30만 주 같은 경우에는 9,000원대 일주 발행가액이죠. 또 1월 18일이에요. 워런트 같은 것도 좀 줄어드는 게 상장을 좀 신주주권을 행사를 한다. 이거를 워런트를 가지고 있다가 보통주로 바꿔서 그냥 시세 차익 내는 거다. 근데 행사 가격이 14,900원대. EWR도 마찬가지고. 제가 워런트 같은 거는 좀 부족합니다. 제가 역량이. 워런트는 제가 좀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일단 신주가 늘어난다는 건 알겠어요. 신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1주당 순이익이 보통 이제 신주 수권을 변경 상장을 할 때 주가가 조정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더라. 근데 지금 더군다나 유상증자를 하면은 1주당 가치가 조금 순이익이 희석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주가 하락 흐름들을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보통주를 지금 시가로 19,800원에 사실래요? 아니면 16,000원에 유상증자를 해서 16,000원에 사실래요? 다 16,000원에 살려고 하겠죠. 물론 이제 제한이 있지만 신준수권에 대해서 배정돼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지만 16,000원에 살려고 하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다 유상증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면 매수 수급이 들어가면서 갉아먹고 상단 물량들을 갉아먹고 호가들을 갉아먹으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걸 좀 기대를 하기에는 유상증자 기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상황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주가 상장이 되는 거죠. 신주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물량들이 이 신주 보통주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는 이 물량들이 뭐 홀딩을 하려고 보통주로 바꾸는 건 아닐 거잖아요. 가지고 있으려고 보통주로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차하면 매도해가지고 14,000원대에 산 거를 지금 19,000원대 아니면 19,000원대 여기서 반등 나오거나 이탈하면 여차하면 팔아버리려고 상장을 먼저 시켜놓고 잔고로 받아놓은 상태에서 시중에 이제 물량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매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작으면 물량이 적으면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일 거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물량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하필 또 18일이죠. 내일이에요, 내일. 그래서 주가가 장도 안 좋은데 신주가 좀 늘어날 거다라는 우려감들 거기다가 유상증자까지 그래서 이 추세적인 부분들에서 반등 나오지 못하고 좀 이탈하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석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들어와 줬어요. 금융투자도 그렇고. 근데 거의 수급이 씨가 말라 있는 상황들이죠. 수급들 보면은 이전 이 금액들보다 지금 봤을 때는 거의 거래가 거의 안 하고 숨죽여서 다들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주주분들도 대응을 지금은 안 잡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좀 왜 들어왔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내일 저점을 좀 다지고 반등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는 거는 좀 공격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면은 19,400원대? 낙관적으로 보면. 근데 좀 보수적으로 보면은 한 19,000원 근사치 정도까지도 수정을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유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신주 유상증자가 상장이 되잖아요. 상장이 되면은 물량들이 출회가 되니까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는다 그래도 유상증자는 유상증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염두를 해놓고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 대응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물량들을 확보를 하고 평균 단가를 낮추고 하는 것보다 유상증자를 상장한 다음에 주가 움직임들 지켜보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대응을 잡는 그런 포인트가 유효하지 않겠나,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조심스럽게는 좀 드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유상증자 상장, 현금은 좀 가지고 계셨다가 유상증자 상장한 이후에 주가 움직임들 보면서 좀 대응을 좀 잡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고 있자. 다들 뭐 그렇게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진이죠. 우진 얘가 원전 관련주였는데 얘들이 원전 관련돼 가지고 변동성 이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운영에서 나와 에너지의 원자력 등급업체로 등록됐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원전 섹터에 관한 그런 움직임에 기대감 같은 것들은 계속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한국 수력 원자력의 이집트 엘다마 원전 단독 협상 대상자 선정 이런 원전에 대한 추가 수주의 기대감들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바라카 제가 이제 바카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라카 원전 1호기에도 일부 원전 부품을 납품했던 경험이 좀 우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원전 단독 협상자 대상자 뭐 이런 우진이 아니라 한수원이 이런 원전 관련된 기대감들은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거 보면 우진이 원전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주가 반영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시장에서 원전 섹터에 대한 그런 지켜보고 있는 시선은 시선은 약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좀 유증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우리가 좀 기다려왔던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두산중공업이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뉴스케일에 관한 소식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이게 이전부터 얘기들은 있었거든요. 얘기들이 있었는데 공식화되는 상황들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해요. 뉴스케일 파워 세계 1위 SMR 소형 모듈의 원전이죠. 원전 모듈이죠. SMR 벤처 나스닥에 등판한다. 상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1월 17일에 나와줬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기사를 좀 보면 글로벌 대표 소형 원전 기업이죠. SMR 기업이죠. 뉴스케일 파워가 스펙이 있어요. 농협도 좀 뭐랄까 스펙으로 옛날에 이전에 최근에 공모를 좀 많이 했었는데 스펙주라고 해가지고 투자자들의 돈을 좀 모아서 증시에 상장을 시켜놔요. 상장을 시켜놓고 상장을 안 된 기업들이랑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합병을 시켜 상장이 되어 있는 스펙주 있잖아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상장을 시켜놓고 공모를 해서 그 상장을 시켜놓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장 주식이 있어요. 비상장 주식이랑 같이 합병을 시켜버리면은 비상장 주식이 합병 회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상장 회사가 돼버려요. 이걸 우회 상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스펙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의 우회 상장을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전에도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두산중공업이 뉴스케일 파워에서 지금 원전 단독 수주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뉴스케일 쪽에서 두산중공업 뭐 원전 기자재를 납품을 하는 걸로 얘기가 좀 전략적 파트너로 형성을 하고 있고 뭐 계속 이제 연구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한수원에서의 그 뭐라고 했었죠? 그 팀 코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컨소시엄. 한수원 쪽의 컨소시엄에서도 수주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태고 뉴스케일에서도 기자재를 납품을 하는 단독 수주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약간 그런 쪽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뉴스케일의 상장이 나스닥 상장이 좀 중요한 이유가 본격적인 SMR의 수주 그러니까 상장해서 공모를 하고 투자를 받은 자금으로 SMR 발전소 건설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킬 수 있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그런 쪽으로 이제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의 상장 개요를 보면은 두산중공업 나와 있죠. GS에너지, 삼성물산. 스펙 합병에 의한 우회 상장이다. 주달 금액이 4.1억 달러. 자, 시가총액이 한 23억 달러고 기업 가치가 한 18억 달러 정도로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기존 주주의 80% 중에 두산중공업이 있는 상황들이다. 그러다면 두산중공업의 이런 스펙줄의 뉴스케일에 대한 상장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을 좀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게 대문짝하게 막 뉴스로 강하게 나오고 하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호재죠 일단 호재인데 호재인 상황에서도 이제 신주유수권을 보통주로 이제 바꾼다. 라고 하는 것들도 좀 있는 상황이고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주가의 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지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경계감도 살짝 들면서 우려감들도 살짝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주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들긴 합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서도. 자, 국립연구에서 시작된 뉴스케일은 SMR 연구 20년 만에 창업하기를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을 했다. 미국 정부, 두산중공업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을 진행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전에 미국 정부랑 우리가 그 한국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원전은 협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산중공업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뉴스케이라고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미국이랑 같이 전략적으로 엮여 있는 기업은 두산중공업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원전 쪽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좀 주목받았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자, NH투자증권 연구원이 최진명 연구원님께서 스펙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 계획이 공개되었고 2021년 12월에 현재 뭐 투자자 유치도 종결된 상태라고 하고 2022년 상반기 중에 IPO가 진행된다. 자, 근데 상반기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하게 일정은 아직까지 잡혀 있는 건 아닌데 올해 상반기 중에는 그럼 이제 3월에 유상증자 상장이 되고 이게 IPO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쯤에는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정들이 지금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 상장 일정을 좀 잘 잡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상장을 하고 나면은 뭐 또 원전 수주를 하겠다, 체코하고 수주를 입찰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잖아요. 상반기 중이라고 하니까 1분기 아니면 2분기인데 1분기 아니면 2분기인데 그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강하게 반영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유상증자 끝난 상태에서 IPO에 대한 뉴스케일 IPO에 대한 소식들이 좀 들려주면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겠죠. 생각을 한번 포인트로 잡고 알고 있을 감안을 할 수는 있겠죠. 자, IPO가 진행된 다음에는 대규모 건설 공사 추진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 비용 지출들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도 프로젝트 사업 규모와 신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다. 공모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도 있겠다. 제가 이제 이전에 채팅방에서 우리 소통방에서 진행을 했을 때 뉴스케일에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도 좀 호재인 소식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 발전소 구성 내용들을 보면은 자, 이게 기존 원전이랑 틀리죠. 이걸 모듈로 조립을 해가지고 하는 게 소형 원자로다. 자, 지금 원전 보수적인 원전 업계죠. 아직까지는 원전이 조금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좀 부각이 되기도 좀 애매하고 친환경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친환경이라고 하긴 하는데 국내에서 탈원전 기존을 일단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해보겠다.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보수적인 원전 업계 자체가 좀 보수적이긴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공격적인 그런 상황들은 아니니까. 자, 전통 기업의 자극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이 SMR 모델의 상장 사례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큰 틀으로 본다면 섹터적인 부분에서 원전 업계가 인식이 좀 바뀌는. 원전 업종의 기업도 지금 상장을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인식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원전 국내에서 원전 기업들이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탈원전 하는데 뭘 상장을 하냐. 상장 공모가 청약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서 공모가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투자 유치 과정 중에서도 좀 충분히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적어도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뉴스케일에 대한 지분 이런 부분들도 좀 부각이 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두산중공업도 뉴스케일이 대형 이제 여기 보면 자 대형 건설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진행이 되는 것에서도 같이 대규모 건설 그리고 지속적인 R&D 개발 지출 그런 것들도 같이 협력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두산중공업이 추후에 상장한 이후에는 좀 부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좀 신주가 상장이 되는 게 유상증자도 걱정이 되는 판국에 이제 유상증자 일정이 좀 다가오니까 신주 인수권을 행사를 좀 하시는 분들도 그런 자금들도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우려감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산중공업은 여기까지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죠. 두산중공업은 신주유수건 매수 매도는 며칠부터 할 수 있나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간이 1월 21일부터 1월 27일이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44R 이렇게 잔고에 표시가 되시겠죠. 44R 마지막 날 주가 신준수건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마지막 날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야 되는군요. 신주수건은 보통 상장 첫날에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거래하는 첫날에 마지막 날 될수록 좀 안정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거는 뭐 통상적인 것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래할 사람들 다 거래하고 수급이 좀 이제 안정화가 되겠죠.